자, 이제 미분법 단원 두 번째가 되겠는데 삼각함수의 미분이죠. 네, 여기 이게 단원이 틀렸네. 이거 2단원이에요. 삼각함수의 미분 단원. 그래서 도함수를 유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단원에서 나오게 될 건데, 이제 그 내용에 선행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이제 몇 가지가 아니죠. 좀 많이 나오게 돼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삼각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기존의 것과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는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제 보기와 같은 평면상에서 r과 x와 y로 정의 내리는 것들을 수원에서 이제 했었는데, 지금 CSC라고 나와 있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코시컨트라고 읽고, SEC라고 있는 이 함수는 시컨트라고 읽고, COT라고 하는 이 함수는 코탄젠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을 갖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R분의 Y, X분의 R, 그 다음 Y분의 R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삼각함수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코시컨트 같은 경우에는 사인의 역수로 볼 수 있겠고, 시컨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의 역수고요. 그 다음에 코탄젠트 함수는 기존에 있던 탄젠트 함수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함수들은 기존에 있던 삼각함수의 이제 분모 분자를 이제 바꿔놓은 역수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24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원점오와 점 평면상에서 이제 P가 마이너스 5,10이라고 있는데, 이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저기 X축의 양의 방향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재죠. 그래서 이사분면의 동경이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요. 제 이사분면 동경에서 저기 x좌표 마이너스 5고 y값 12고, 그 다음 반지름 r에 대한 정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3이라는 걸 찾아내서 이처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미리 다 구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지금 다 역수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코시컨트, 시컨트, 탄젠트에 대한 코탄젠트에 대한 정보들을 얻게 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시계값을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수원에서도 배웠는데 삼각함수 사이에서는 어떤 특별한 관계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의 값을 유지한다는 이 내용에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시계 형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지금 보면 현재 이 부분 좌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바뀌게 되겠죠.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로 보게 되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의 역수기 때문에 시컨트 제곱 세타로 표현을 바꿔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에 있는 식에서 이제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이제 좌변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때 사인과 코사인의 위치가 위의 식에서 비교했을 때 이제 반대로 뒤집혀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 제곱 세타로 이 부분을 표현하게 되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사인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죠. 그래서 CSC 코시컨트 제곱 세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표기법만 바뀌었다 뿐이지 내용상 특이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과 같은 이런 관계식을 이제 외워둬야 되겠죠. 이그젬플 25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해서 코시컨트, 코탄젠트 뭐 이런 그 삼각함수의 이제 역수함수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먼저 통분을 한 거죠. 이제 현재 이 분모를 이제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고요. 이때 사인의 역수인 이제 코시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솔직히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하기로는
원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우리 눈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이 표현들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수 표현으로 이렇게 쓰다 보게 되면 번분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번분수 형태가 크게 부담스러운 것보다도 코시컨트로 쓰는 것보다 사인으로 써놓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에 식을 정리하는 데 편하죠. 이때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사인 제곱을 곱해주죠. 번분수 형태를 정리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사인 제곱 함수를 이제 똑같이 곱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식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코사인 제곱 같은 경우에는 사인 제곱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약분을 하면 이런 형태의 답을 얻게 되는데, 이제 답을 쓸 때는 사실 코시컨트로 쓰나 아니면 시컨트 역수로 쓰나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오게 되면은 시컨트, 코시컨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곱셈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수와 세 번째 인수를 묶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와 네 번째 인수를 먼저 곱해서 다음과 같은 인수를 구했습니다. 이때 1 시컨트 제곱, 1 코시컨트 제곱과 연관된 공식이 있는 법도 한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이제 표현을 바꾸고요. 공식이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도 사인,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권장을 하는 이유죠. 자, 그래서 이제 통분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줬고요. 정리를 해 준 결과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 있는 분자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사인 제곱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게 돼서 최종적으로 약분할 것들 약분해 주면은 이제 답을 1이라고 하는 간단한 수로 이제 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코시컨트, 그 다음에 시컨트들을 전부 다 표현을 사인분의 역수, 코사인분의 역수로 이런 식으로 바꾸기를 권장을 한다 이 얘기죠. 이번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 미적분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그 도함수도 이제 유도하는데 필수적인 공식일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도형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삼각함수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인데,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음각공식과 여각공식, 물론 이제 보각공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크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인 음각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세타가 이제 정의역의 형태로 들어가 있을 때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볼 수 있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는 그냥 코사인 세타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와 같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업 1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보고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각 공식 같은 경우는 일단 여각이라고 하면 그 두 동경, 두 각의 합이 이제 90도, 2분의 파이가 되는 관계를 이제 여각 관계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6분의 파이에 대한 여각은 이제 3분의 파이가 되겠죠. 30도에 대한 여각은 60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각의 합이 이제 90도가 되는 관계가 이제 여각 관계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세타의 여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따라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세타에 대한 여각에 대해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었고요. 다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의 정의가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이 자리를 바꾸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역수분의 1로 바뀌게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각 공식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음각 공식 세 가지와 여각 공식 세 가지가 굉장히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한 증명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단위원 하나가 있고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점좌표 3개를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하나를 만든 거죠. 삼각형 AOP를 만들고요. 똑같은 합동인 삼각형 BOC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각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POA의 동경이 알파 플러스 베타로 잡았기 때문에 BOP의 동경을 알파로 보게 되면 POC에 대한 동경을 이제 마이너스 베타로 봐가지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만큼에 대한 동경과 지금 이만큼에 대한 동경의 크기를 동경의 크기가 아니라 이제 각도의 크기를 이제 똑같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SAS 합동인 삼각형 2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대응변이라고 볼 수 있는 선분 AP와 선분 BC는 당연히 길이가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이제 길이를 얘기할 건데,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모서리의 제곱의 크기도 이제 같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동경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1인 단위원이기 때문에 점좌표 A는 그냥 곧바로 X좌표는 코사인 오고 Y좌표는 사인으로 와서 그 동경의 크기를 그냥 곧바로 이런 식으로 그 삼각함수의 정의역으로 이제 대입해 주면 되겠는데, 점좌표 A와 B와 C에 대한 좌표를 전부 다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보니까 여기에 동경이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에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 이제 이렇다 이 얘기죠. 여기가 코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 세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제 점좌표들을 저렇게 삼각함수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위에서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C의 제곱이 서로 같다고 했는데, 이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고, 이때 이 두 식의 값이 지금 서로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삼각함수 덧셈 정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와 같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베타라고 하는 이 위치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베타를 이제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게 되는데, 위에서 설명했던 음각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음각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베타의 이 마이너스 부호가 이제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거를 이제 사인으로 확장을 하다 보면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이 없냐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런 식으로 여각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리고 이때 각도를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와 베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을 봐서 위에서 설명했던 지금 위에서 바로 윗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그 코사인 함수에 대한 덧셈 정리로 이런 식으로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해본다면, 지금 이 부분 코사인 여각 공식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사인 알파로 바뀌고,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인 여각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코사인 알파로 바뀌게 돼서 이런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타 자리를
다음과 같은 공식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베타로 이해를 해보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음각 공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사인 알파에서 코사인 베타 자리를 마이너스 베타로만 이렇게 고쳐주기만 하면 돼요. 베타 자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에 음각 공식에 부호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사인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증명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사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부호 보이시죠? 가운데 부호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 같은 경우에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가운데 부호가 똑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래서 외워두기를 사코 코사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고 가운데 있는 부호는 앞에 있는 그 저 괄호 안에 있는 이 부호와 똑같이 따라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코 가운데 부호 따라오죠. 코사. 다음과 같이 이제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꼬가 아니라 코코 사사인데 기본적인 구조가 근데 가운데 있는 부호는 여기 가운데 괄호 안에 있는 이 부호 기준으로 반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코사인 코사인 이렇게 들어오고요. 반대 부호로 마이너스 오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코코사사예요. 근데 부호가 반대 부호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걸 권장합니다. 이제 사인 덧셈 공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코 코사 부호는 똑같다. 그 다음에 코사인 덧셈 정리 같은 경우에는 코코사사 코사인이니까 코코사사 이렇게 외우고 가운데 있는 부호는 반대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그젬플 26번 넘어가서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죠. 여기서 이제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값을 줬고요. 그런데 동경의 위치 한번 확인해 주죠. 알파 같은 경우에는 제 2사분면 동경이고 베타 같은 경우에는 제 1사분면 동경인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되고요. 이제 요거 이용하는 거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지금 알파 같은 경우에 2사분면 동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마이너스 4, 여기에 3, 반지름의 길이는 5 이렇게 줘서 이제 코사인 값 마이너스 5분의 4로 찾고요. 사인 베타에 대해서 코사인 베타도 같은 원리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베타 같은 경우에 1사분면이니까 이제 코사인 베타 값도 이제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걸 확인해 주고요. 기본적인 틀이 그렇죠. 이제 사인은 아까 사코 코사였어요. 사코 코사.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호는 따라간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공식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이죠. 코사인이니까 자꾸 이제 꼬라고 쓰는데 코코 사사였어요. 코코 사사. 가운데 있는 부호 반대로 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의 값들을 이제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5분의 3 곱하기 13분의 5. 그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13분의 12.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65분의 63이 나오게 되고요. 코사인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5분의 4죠. 마이너스 5분의 4 왔고 코사인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분의 5 왔고요.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었고 그 다음 게 이제 13분의 12였으니까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65분의 56. 다음과 같은 이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덧셈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재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의 정의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사인 덧셈 공식에 의해서 분모는 이렇게, 사인에 대한 덧셈 공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이때 분모 분자에 똑같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이런 식으로 곱해주게 되면 식의 형태가 분자는 다음과 같고요. 분모는 다음과 같이 이제 변합니다. 이때 코사인 분의 사인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이제 탄젠트로 표현을 이제 가져가고,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표현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부 다 탄젠트에 대한 표현으로 바뀌게 됐을 때 가만 보게 되면 분자는 탄젠트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1-곱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만 보게 되면 현재 여기는 분자에는 합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1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의 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 그런데 탄젠트는 음각 공식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모가 마치 이제 함수 바깥으로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사인하고 동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고요. 그 다음 분모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자는 두 함수의 차고요. 분모는 1 플러스 곱의 형태로 바뀌게 돼서 합과 곱 부분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하고 이제 여기에 부호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그젬플 27번으로 넘어가서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 베타가 3분의 1의 값을 주어졌고, 상가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먼저 이렇게 구해놓고 시작하면 굉장히 편하죠. 합과 차와 곱을 이렇게 모두 구해놓고요. 그래서 보이시죠? 여기 합, 분자에는 합이 오고 분모에는 1-곱의 값이 와서 다음과 같고, 분자에는 차가 와서 여기는 1 플러스 곱이 오고, 이런 값들로 이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덧셈 정리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배각 공식과 이제 반각 공식이에요. 배각이라 함은 각도의 2배가 됐다. 그리고 이제 3배각 공식이라고 해서 뭐 3세타도 있긴 있는데 3배각 공식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에서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2세타의 형태의 배각. 그다음 반각 같은 경우에는 세타에 대한 반각이니까 절반으로 깎은 2분의 세타 형태에 대해서 어떤 공식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먼저 배각 공식을 보게 되면은 배각 공식을 증명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이런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고 호 BC가 있어요. 이렇게 호 BC에 대한 동경을 원주각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알파로 잡게 되면 당연히 중심각은 그거의 2배니까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에 의해서 각도 COB는 2세타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때 C의 점좌표를 이제 동경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로 XY 좌표를 이렇게 대체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삼각형 ACD가 있는데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이렇게 ACD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인데 ABC가 이렇게 큰 삼각형인데 이때 두 삼각형이 닮음인 거는 이제 굳이 설명을 안 할게요. 닮음이죠. 그래서 두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므로 각각의 대응변에 대해서 이제 그 비례식을 다음과 같은 유리식으로 표현을 바꿔보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내용들이 유도가 돼요. 사인 2알파는 이렇다, 코사인 2알파는 이렇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들이 유도가 되는데 이것 말고도 증명하는 방법은 뭐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백악 공식이 나와 있죠. 사인의 백악 공식, 코사인 백악 공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위에서 봤던 덧셈 정리로도 사실 이 부분이 설명이 돼요.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대신에 알파를 똑같이 두 번 더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사인 같은 경우에는 사코 코사였죠. 이제 사인, 코사인. 그 다음 가운데 부호 똑같이 따라왔고 이런 식으로 써놓고 보면 그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코사인 덧셈 공식 정리도 보게 되면 이제 코코 싸싸죠. 그래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 식의 형태를 보면은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런 건데 이 위에 있는 거하고 지금 약간 다르죠. 지금 생김새가. 그런데 이거를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1이기 때문에 이때 사인 제곱 알파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로 표현을 바꿔주게 되면 현재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게 표현을 바꿔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가 이렇게 대입해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모양, 이러한 모양, 이러한 모양 이렇게 세 가지의 모양으로 이제 폼이 바뀌게 되죠. 코사인 백악 공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양을 전부 다 숙지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를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알파 또 이런 식으로 아까 위에서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데 그럼 이제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알파 들어오니까 분자가 2 탄젠트 알파고요. 분모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로 이렇게 표현이 들어오게 돼서 얘 역시도 이제 덧셈 정리로 설명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백악 공식을 이게 외워놓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증명하는 내용들 뭐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낭패입니다. 지금 이렇게 삼각함수에 대한 증명 과정은 전부 다 앞으로 문제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화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극한에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급수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으로 해서 이제 순수하게도 이 삼각함수 단원에서 당연히 이제 이 단원에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명하는 과정 하나하나 닮음으로 유도해 가고 원주각 중심각 관계 끌어가고 이제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이 과정 말고 더 쉽게 증명하는 내용이 있네 이렇게 알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그젬플 28번 사인 알파의 값을 줬습니다. 이렇게 줬죠. 그런데 알파의 그 값을 줬다고 하더라도 동경의 위치 항상 확인을 해줍니다. 제2사분면이죠. 제2사분면에서는
이제 그림이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갖고 x값, y값, r값 모두 확인을 해주고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를 음수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백악 공식에 의해서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탄젠트 2알파 공식에 대한 적용으로 답을 얻어내면 되니까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각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반각이라 함은 각도의 표현이 세타의 2를 나눈 값, 2분의 세타꼴로 표현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각 공식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위에서 봤던 이 백악 공식을 통해서 반각 공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코사인 2알파 같은 경우에 백악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 형태가 바뀌었고요. 이때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뭐 2항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인 제곱 알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때 알파 들어갈 자리에 2분의 알파를 대입을 해서 식을 써보게 되면 식의 형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알파를 2분의 알파로 바꿔갖고 쓴 거예요. 그래서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하게 코사인 백악 공식으로 또 설명이 들어갑니다. 코사인 백악 공식에서 이번에는 위의 것과는 다르게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로 표현을 줄 수가 있었는데,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2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 알파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바꾸게 되고, 같은 원리로 알파 자리에 2분의 알파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얻어내느냐, 당연히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이런 식으로 위에 나온 결론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각 공식은 사실상 코사인 백악 공식을 통해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공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반각 공식에 대한 결론을 보게 되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고,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세타가 아니라 알파죠. 다음과 같고,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하는 식인데, 이 공식의 의미를 보게 되면 지금 이 공식의 우변에는 코사인 알파만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알파만 알 수 있다면 나머지 사인 제곱 2분의 알파와 코사인 제곱, 탄젠트 제곱의 2분의 알파 값을 모두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만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각에 대한 제곱, 삼각함수의 제곱이죠. 반각에 대한 삼각함수 제곱값들을 모두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얘만 알면. 그래서 이그젬플 29번 사인 알파가 5분의 4라고 줬고요. 동경 위치 확인하고요. 그런데 이때 확인해야 될 동경은 2분의 알파 동경이죠. 지금 알파는 제2사분면입니다. 알파는 제2사분면이다 보니까 양변을 이제 2로 한 번 더 나눈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분의 알파에 대한 동경은 제1사분면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삼각함수의 무슨 값을 구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걸 권장합니다. 먼저 알파 동경이 2사분면에 있었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는 이제 당연히 음수값을 갖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2분의 알파 동경에 대한 값들은 다 양수값을 취하게 되겠죠. 먼저 그림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 파악하고요. 그래서 코사인 값 이렇게 찾았고요. 그래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탄젠트 제곱 반각들을 공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요도를 하게 되면 사인이 마이너스입니다. 코사인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사인과 코사인을 제대로 외웠다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다음과 같이 시계값들을 얻어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추가로 알고 있으면 편한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 모르면은 간혹 가다가 그 기울기를 변수로 주는 기울기를 변수로 취급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변수 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울기를 뭐 m이라고 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울기를 주요 변수, 핵심 변수로 줘서 이제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문항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때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사실상 문제 해결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알아야 하겠죠. 이제 난이도가 이제 조금 높은 문항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반각 공식으로 이제 삼각함수를 탄젠트의 반각 공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옆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밑변의 길이를 1로 잡고 높이를 t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울기가 t로 정의되고 있는 상황이죠. 밑변분의 높이니까. 그때 이거를 이제 2분의 세타를 주요 각도 동경으로 봐서 그러니까 탄젠트 2분의 세타를 이제 t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제 빗변의 길이는 당연히 다음과 같고요. 이때 보시게 되면 사인은 코사인은 각각의 정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돼요. 그런데 이때 사인 세타는 백악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도 백악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얻게 되고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에서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 형태가 가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우측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t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t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2분의 세타를 동경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에서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식에 갖는 의미는 뭐냐? 기울기가 t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기울기로 삼각비의 값들을 구할 수 있다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동경이 반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기울기다. 그런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그냥 세타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여기는 세타입니다. 어플리케이션 40번.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느낌입니다. 1.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두 점 AB가 놓여져 있는데 이때 직선 AB의 기울기가 t다. 여기서부터 심상치 않죠. 직선의 기울기를 변수 t로 설정하고 있고요. 이때 선분 BO가 X축의 양의 방향 여기죠. 지금 이렇게 양의 방향과 이루는 데를 세타로 크기로 줬습니다. 이제 중심각이죠. 그러니까 원주각에 해당하는 BAO에 대해서는 2분의 세타 동경 가져갈 수 있고요. 2분의 세타 동경에 대해서 기울기를 t로 잡았을 때 위에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떤 식으로 이제 t로 바꿔가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선분 BC와 선분 OC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선분 BC가 지금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현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현재 OBC 같은 경우에도 동경이 2분의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림을 따로 떼갖고 왔는데 이때 선분 BO가 반지름의 길이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세타고요. 이렇다 보면 선분 BC의 길이는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선분 OC의 길이는 사인 2분의 세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코사인 2분의 세타, 사인 2분의 세타를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을 줬느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죠.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했다기보다도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내려갖고 보게 되면 아까 기울기가 t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밑변대 높이에 대한 길이비가 이제 t분의 1로 봐가지고 지금 기울기로 얘기를 끌고 가는 거죠. 요거 대 요거의 기울기의 비가 t분의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거꾸로 저렇게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 B의 좌표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을 때 점 B의 좌표를 보게 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상황에서 단위원이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앞에서 나왔던 공식 활용해서 코사인 값, 사인 값을 T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곧바로 얻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외워두는 걸 권장을 합니다. 사인과 코사인, 그 다음 탄젠트까지. 네. 이 문제가 그렇게 간혹 나오는데, 간혹 나오면은, 굉장히 공식 모르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상가감수의 합성이라고 했을 때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상가감수 꼴에서 이거를 사인 내지는 코사인 이렇게 한 개의 상가감수로 이제 표현을 바꾸는 거를 상가감수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가감수의 합성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앞서서 어떤 상황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때 그 사인과 코사인 앞에 있는 이 개수 보이죠? 이 a와 b라고 하는 개수를 각각 a를 x좌표, b를 y좌표로 봐서 p를 a, b라고 설정을 했을 때 생기는 동경, 이때 이 동경의 크기를 알파라고 두게 되면 현재 여기 x축의 이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코사인 알파의 값일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 b의 값과 동일하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사인 알파의 값이 나올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네, a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코사인 알파 값이고 그 다음에 요 값이 이제 b의 값이라는 거. 따라서 이제 이 a를 다음과 같이 b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a하고 b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a 대신에 이게 좀 이제 길어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코사인 알파의 사인 세타 더하기 그 다음 b자리 대신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이 부분이 이렇게 바꿔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때 공통인수 요 부분을 이제 가로로 묶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바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요 내용을 가지고 요 부분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죠. 덧셈 정리로 이해를 해서 사포코사 사인으로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인 코사인의 합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사인 함수 하나로 바뀌게 되고 대신에 이러한 개수가 생기게 됐고 동경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꼭 사인으로만 합성이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는 이 a와 b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이해해서 생기게 된 동경의 크기를 베타라고 해서 내용은 위와 동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부분이 사인 베타, 이 부분이 코사인 베타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사인 옆에 사인을 붙여놓고 코사인 옆에 코사인을 붙여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 A, B의 자리를 저런 식으로 세팅을 한 거고
마찬가지로 덧셈 정리에 의해서 코코사사죠. 그러니까 코사인으로 이렇게 합성이 됐는데 세타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개수가 하나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론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인으로도 합성해 줄 수도 있고 코사인으로도 합성해 줄 수도 있는데 단 조심해야 될 것은 사인으로 합성했을 때와 코사인으로 합성했을 때 동경의 변화가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이러하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고 반드시 그 결론적으로 사코 코사가 핵심입니다. 사코 코사, 그 다음에 코코사사가 핵심이에요. 코코사사. 헷갈리면은 그 사코코사나 코코사사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 전반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죠. 이거 결론을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그젬플 30번 사인과 코사인 세타의 합을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내세요. 그때의 알파의 동경은 이러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이제 1이죠. 그러니까 1 곱하기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니까 1 곱하기 1로 봐서 개수 루트 2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 1의 값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 했을 때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알파라고 하는 동경을 찾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인으로 합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사인 합성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이 사코 코사, 그러니까 사인하고 붙어 있는 얘는 코사인의 값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붙어 있는 얘는 사인의 값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은 가로죠. 그 다음 사인은 세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 다 똑같이 1인데 지금 여기가 가로, 여기가 세로,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이때 루트 2가 이제 빗변의 길이죠. 그 빗변의 길이를 앞에 개수로 갖고 루트 2분의 1 코사인,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사인 값을 보게 됐을 때 이제 특수각이죠. 4분의 파이, 알파가 이제 4분의 파이라고 봐서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지우고 사인 세타 앞에 있는 여기가 루트 2분의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앞에 있는 여기가 루트 2분의 1로 바뀌어서 루트 2가 괜히 생겼기 때문에 루트 2 이렇게 앞에 하나 달아준다면 이때 이 앞에 있는 얘가 코사인 45도 4분의 파이, 얘가 사인 45도 해서 사코 코사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합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얘기죠. 두 번째 문제로 넘어와서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있어요. 코사인으로 합성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코사인의 합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다? 사인 앞에 있는 개수는 1이고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는 3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코코사사죠. 그러니까 현재 얘를 코사인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코사인 베타라고 할게요. 얘를 이제 사인 베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하고 3이 그대로 코사인 사인 값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지우개로 살짝 지워서 현재 이 부분을 루트 10분의 3으로 보고 루트 10분의 1로 봐서 여기 앞에 루트 10을 개수로 이렇게 묶어내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루트 10분의 1이 사인 베타, 루트 10분의 3이 코사인 베타로 이해를 해서 이와 같은 이제 삼각형 그림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가 특수각은 아닌데 한 요 정도 되는 베타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위와 같이 이제 코코사사 기억해서 이제 덧셈 정리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베타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냥 베타는 베타 그대로 이렇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삼각함수의 합성 역시 뭐다? 다음과 같은 덧셈 정리가 기본이다. 그래서 사인으로 합성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땐 사코코사, 코사인으로 합성을 하고 싶다 그럴 땐 코코사사에서 그 자리를 맞춰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인데
두 개가 이렇게 더해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래서 합성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뭘로 합성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인으로 합성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코사인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최대 최소는 그 범위 안에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인으로 합성을 하기로 했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4 곱하기 사인 x 그 다음 3 곱하기 코사인 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기 이제 5분의 3, 5분의 4 이런 식으로 봐서 여기 앞에 5라고 하는 개수 묶어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인으로 합성을 하고 싶다. 그럼 뭘 보라 그랬죠? 사인 옆에는 코사인이 붙어 있어야 되고 코사인 옆에는 사인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사코, 사코, 코사 이런 형태 보이죠?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부터 사코, 코사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없죠. 순서는 어차피 교환 법칙으로 이리 보든 저리 보든 똑같으니까 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때 알파는 어느 정도냐라고 보게 되면 가로가 4 정도 되고 높이 세로가 3 정도 되는 직각삼각형에서의 알파가 한 요 정도다. 여기가 빗변의 길이는 5겠죠. 이런 상태에서의 알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연히 사인 함수는 동경이 어떠하든 간에 최대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같기 때문에 최대값은 맥시멈 최대값은 5가 되겠고요. 최소값 미니멈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이에요. 리미트. 그래서 앞전에 이제 어떤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것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보게 돼서 코사인 2분의 파이, 여기는 사인 2분의 파이 들어간 파이네요. 현재 이런 상태죠. 이때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죠. 0이 아니라 0 맞죠. 그래서 0이고 사인 파이 같은 경우도 0이에요. 0분의 0꼴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보게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섣불리 이렇게 대입을 한다기보다 이게 0분의 0꼴이면 분명히 이게 0인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x가 2분의 파이로 가는 극한에서 백악 공식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배운 거 써먹어야죠. 그래서 보이시죠? 코사인 약분해 놓고 보면 사인 2분의 파이는 이제 1로 수렴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2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45번 다른 문제들은 제가 이제 풀이를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0분의 0꼴 이런 상황이면은 인수분해를 하든 공식을 쓰든 백악공식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해서 결론적으로 약분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한 요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도함수를 유도하기 전에 있어서 이거는 외웁니다. x분의 sin x하고 x분의 탄젠트 x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상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보게 되면 먼저 삼각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OAB라고 하는 이런 삼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동경 x에 대해서 이때 각의 크기를 x라고 주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1이고 그럼 부채꼴을 생각을 합니다. 부채꼴 OAB 그 다음에 A에서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간 점과 직선 OT의 연장선 T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잡아요. 그러면은 도형 3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직각삼각형 처음에 OAB하고 그 다음 부채꼴 OAB하고 직각삼각형 OAT를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넓이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다는 거는 알 수 있고요. 이걸 식으로 써보면은 현재 이 밑변의 길이가 1이죠.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이게 동경의 크기를 x로 줬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x라서 빗변의 길이도 똑같이 1이고 이때 이제 이 높이가 sin x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이런 식으로 썼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부채꼴 구하는 공식이죠. 2분의 1 곱하기 r제곱, 현재 r제곱이죠. 그 다음에 동경 세타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OT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탄젠트 x예요. 밑변의 길이는 1이고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어냈고요. 이때 2분의 1 약분해 줍니다. 2분의 1로 약분을 해줘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 그래서 안 바뀌는 와중이었는데 이번에는 sin x로 나눠줍니다. 이 sin x로 나눠주다 보니까 안 바뀌죠. 양수예요. x 동경 1사분면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2분의 1 약분해주고 사인까지 약분해주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하나 얻게 되는데, 이때 역수로 뒤집어줍니다. 이때 역수로 뒤집었기 때문에 이때 대소관계 바뀝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만 보시게 되면은 x를 0으로 0의 우극한으로 보는 상황에서 코사인 x는 1로 수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가 1로 수렴하고 근데 값은 1보다 작아야 되고, 따라서 가운데 있는 x분의 sin x 역시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x가 양수인 0에서의 우극한을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은 좌극한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합니다. 지금 현재 x를 음수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x가 0에서의 우극한을 좌극한을 보게 되면 t 입장에서는 0의 우극한이 되게 돼요. 서로 이제 반대부로 이렇게 치환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x분의 sin x에 대한 이 좌극한을 이제 t의 우극한으로 보게 됐을 때 당연히 x가 마이너스 t 이렇게 바뀌게 되면 사인 음각 공식 기억나시죠? 음각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나오면 이렇게 약분했을 때 위와 같은 동일한 1이라고 하는 수렴값을 얻게 되죠. 0에서의 우극한이니까. 따라서 좌극한도 우극한도 모두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결론 x가 0에서의 극한에서 0으로의 극한에서 x분의 sin x는 1이라고 하는 수렴값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코사인분의 사인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현재 이 부분을 위에서 1로 수렴하는 걸 확인했고요. 코사인분의 1 역시 1로 수렴하죠. 1분의 1로 수렴하죠. 따라서 탄젠트도 x분의 탄젠트도 0에서의 극한에서 1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x분의 sin x는 여기 구멍 하나 뚫려 있습니다. 어찌됐든 1로 가고요. x분의 탄젠트 x도 분모의 x에 0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 역시 이렇게 1로 수렴합니다. 그런데 이 x분의 sin x 같은 경우에는 분자는 1로 수렴하는 반면 분모는 0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이 값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x분의 코사인 x는 극한값이 없습니다. 이그젬플 32번을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32번을 보기 전에 공식으로 하나 외워두시면 좋은 게, 자, x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sin ax분의 sin bx 같은 경우에 x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sin ax sin bx 여기 옆에 이런 거 붙여줍니다. 여기 bx 가고요. ax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괜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곱하기 역수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써줍니다. 이렇게 썼을 때 자리 바꿉니다. 여기 bx 1로 오고요. sin ax 1로 가요. 그렇게 되면 여기 현재 모양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양 맞추는 거예요. 해서 1로 수렴하고 여기도 1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에 약분돼서 최종적으로 보면 a분의 b라고 하는 수렴값을 얻는데, 이 결과가 재밌습니다. 이 결과가 보시면은 a하고 b를 보시게 되면 x 앞에 개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개수의 수렴값으로 이렇게 곧바로 답을 유도해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렇게 1번 답 3이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답 3분의 2예요. 혹여 여기 탄젠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탄젠트도 아까 사인하고 똑같았죠. 모양 수렴하는 모양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들기의 과정을 거쳐서 보게 되면 탄젠트가 설령 오더라도 그 앞에 개수만 보면 된다. 이게 3분의 2 개수만 보면 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낯선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때는 항상 복잡한 부분을 간단하게 치환하고요. x가 마이너스 파이로 가는 극한에서 이렇게 t로 치환하면 0으로 가는 극한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줬을 때 지금 현재 여기는 보각공식이에요. 보각공식 내지는 음각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모양을 변형을 시켰을 때 보각공식에 대해서 공식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내용 잘 모르는 친구들은 수원에서 공부를 다시 해서 오기를 권장해요. 지금 그런 거 하나하나 보고 가기에는 굉장히 설명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고 이때 1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모 분자에다가 지금 1 플러스 코사인 t를 이렇게 곱해준 상황인 거예요. 1 플러스 코사인 t를 곱해서 사인 제곱으로 표현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사인 하나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t분의 사인 t 수렴하는 모양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뽑아냈고 그다음 1 플러스 코사인 t에서 코사인 0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복잡한 부분 t로 치환하고 t가 0으로 가는 극한 확인했을 때 0으로 가고 탄젠트 복잡한 부분 이렇게 바꾸고 마찬가지로 공식에 의해서 표현이 여기 있는 분자는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역수로 이렇게 분모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각공식과 음각공식을 이용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 이제 답은 마이너스 2죠. 왜 마이너스 2냐면은 개수만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번분수꼴로 해서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한 겁니다. 드디어 사실 이 부분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도함수 하나 증명해내려고 사인 도함수, 사인 함수를 y 함수로 봐서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썼고요. 지금 사코코사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덧셈 정리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봤을 때 사인 x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는 요 부분 묶어내서 지금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이시죠? 모양. 이거 1로 수렴하는 모양 보여서 h에 대한 극한이니까 코사인 x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분모 분자에 반대부호 코사인 h 플러스 1을 이제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해서 이거 제곱으로 바꿨습니다. 이때 이 사인 x는 h와는 상관없이 여기 앞으로 이렇게 나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극한 모양만 보게 되면 아까 위에서 많이 봤던 그런 모양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 1로 수렴하는 모양 나오고 이렇게 돼서 1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분모는 2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서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수렴하는 모양이라서 여기는 1이고요. 그러니까 1 곱하기 0 꼴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설령 마이너스 x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 때문에 지금 이 전체 항 0으로 수렴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얘만 남게 돼요. 이러한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y가 sin x 미분하면 뭐다? 코사인 x다.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인데 도함수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반드시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제로 다 나오죠. 코사인 함수 현재 이 부분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코사인 x하고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 묶어줬고 현재 이 부분 이렇게 따로 쓴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썼고요. x 묶었습니다. x는 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h에 대한 극한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로 수렴 이거 지우면 안 되죠. 여기 1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사인 x인데 그럼 도대체 이제 이 부분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앞에 코사인 x 나갔고 리미트 h가 0으로 갔는데 여기가 코사인 h 마이너스 1의 h거든요. 0분의 0꼴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요 모양이 지금 계속 나오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1로 바뀌고 여기는 h로 가고 뭘 한 거죠?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h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때 코사인 x는 그냥 계속 멀뚱멀뚱 있습니다. 앞에 현재 여기가 사인 제곱 h인데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h 플러스 1분의 1. 근데 보시면 현재 여기는 2분의 1로 수렴하고요. 현재 여기가 0으로 수렴합니다. 여기가 왜 0으로 수렴하느냐? 사인 h에 h가 하나 있는데 여기 사인 h를 하나 더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 곱하기 0으로 가가지고 현재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토탈리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소거되고 얘만 남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 그러니까 즉 코사인 함수 미분하면 뭐다?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더라. 이 내용입니다. 이그젬플 33번 다음 함수를 미분하세요. 미분 그냥 쭉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한 거죠. 여기가 사인 x 도함수고 코사인 x 그대로 왔고 그 다음에 사코코사처럼 보이지만 앞에 거 그대로 갔고 요 뒤에 있는 게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왔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앞에 있는 사인 미분하면 그냥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는 x 도함수 1 왔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해서 사인 미분하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코사인 x.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소거되고요. 이렇게 답이 이런 식으로 구해진 거죠. 자 fx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거 그냥 미분했고요. 그 다음 여기는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얘와 얘로 이렇게 미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도함수 정리해서 여기까지 구했고요. 그냥 뭐 대입하라고 하는 3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다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 문제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도함수만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